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6월 들어 첫 번째 시행되는 일요역마일인 6월 7일 일요역마, 가족분들의 치열함을 함께하는 독한승부사 장석입니다. 자, 제가 토요역마 시작 때도 잠깐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사는 뭐 경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경마가 되겠지만 저버릴 수 없는 게 메르스죠. 저는 사실 어떤 이런 거 뭐 전염병이라고 하죠. 전염병. 예전에 뭐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뭐 홍콩에서 정말 많이 죽었던 사스 뭐 이런 거 남이 나라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격리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이 나라 얘기 아니면은 영화에서나 보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야, 이게 돌아가는 꼬라지가 와, 장난이 아닌데요. 특히나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공포 같아요. 사실은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알아요. 그냥 뭐 나라에서 뭐 이렇게 하고 지금 진행이 이렇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은 뭐 거기에 따라가면 되게 편하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뭐 애도 키우다 보니까 뭐 저 하나야 뭐, 근데 뭐 애를 또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좀 아프셔서 지난주에 원주 병원에 가셨는데, 다행히 뭐 원주에서 나온 그 병원은 아니, 그 옆에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으셨는데, 아, 진짜 불안하더라고. 진짜 불안하더라고. 자, 어수선 속에 진행되는 6월의 첫 번째 경마 주간입니다. 약간 조교장의 분위기가 월초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볍다,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최근에 날씨가 워낙에 더워요. 제가 조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날씨가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하면요, 조교 강도가 전체적으로 떨어집니다. 너무 춥게 되면은 근육이 풀려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교를 강하게 하지 못하는 측면이 좀 있고요. 또 너무 더워버리면은 이 체력적으로 조금 밀려요, 말들이.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체중 변화들이 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마방에서 관리를 조금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필요 이상으로 조금 과했다 싶으면 체중이 쭉 빠지고요. 그것 때문에 조금 덜하게 되면 또 거꾸로 또 체중이 더 불고. 그러니까 마방에서 가장 애를 먹는 시기가 사실은 여름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땀을 좀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교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보통 조교장에 가셨어요. 혼자서 모래밭을 그 한 바퀴를 다 뛰는, 완전 노가다, 그거. 생노가다. 제가 한번 예전에 아는 사람 통해서 한번 주로를 밟아본 적이 있거든요. 한 100m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근데 그거를 매일 나와갖고 막 2바퀴, 3바퀴씩 조교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체중이 안 빠지겠어요? 다행히 또 먹어가면서 충분히 체식이 보완이 되면서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날 더우면 입맛 없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주의 조교는 조교 양보다는 강도가 조금 떨어졌어요.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어차피 요거는 지금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여름이 덥거든요. 특히나 금년 여름은 정말 덥고 같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맞춰서 판단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필 자체에 대한 평가를 잘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6월의 첫 번째 경마 주간, 냉정하게 차분하게 판단 잘해서 제대로 한번 이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역마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죠. 1200m 국내산 육군의 경주입니다. 10번마 파인클로리가
지난번에 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원준이 태웠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고민스럽다. 지금 이거는 뭐 가네 안 가네 말도 많고 뭐 때리는 거로 나오고 있고 배당판도 역시 그렇다. 근데 저는 못 믿겠다. 왜냐? 원준이니까. 원준이는 전성기 때 세강자를 타도 못 믿는다. 그리고 기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사실 발주부터 사고가 났죠. 게이트에서 계속 말이 흔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게이트가 탁 열리면서 반응 자체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준이가 뭐 서두른다거나 이런 액션은 많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말을 타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교체가 됐는데 동수가 직접 조교를 했어요. 최근에 37조 같은 경우는 승부터를 동수를 많이 태웁니다. 뭐 30조뿐만 아니라 뭐 감량기수 중에서는 그래도 동수가 가장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근데 이 감량기수가 어느덧 27승. 이제는 뭐 감량을 뛸 수 있는 어떤 그 필요 조건 승수에 거의 이제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10번마 파인글로리는 최근의 경주에서 특징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직전에 뚜렷하게 조교로 성과를 보였고요. 이번에도 역시 말이 상승이다라고 볼 정도의 액면을 봤기 때문에 10번마 파인글로리는 이번 경주 굉장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6군의 경주고요. 조금 타이밍을 빨리 가져갈게요. 이번 주 2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가져갑니다. 자, 1300m이고 12마리 출주이고 내측권이라든가 특히 7번마 키네틱이라든가 9번마 잠룡이 아마도 당일날 엄청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인데요. 저는 그렇게 봐요. 두 놈을 다 이기지는 못하겠다. 두 명을 다 이기면 좋죠. 근데 최소한 한 놈은 이겨. 한 놈은 죽어. 니네 한 놈은 무조건 눌러. 두 놈을 다 잡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한 놈은 무조건 잡아.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마필이 이번에 출주를 합니다. 키네틱을 넘어뜨리든 잠룡을 넘어뜨리든 아니면 두 놈 다 넘어뜨려서 배당을 잡든 뭐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어떤 식의 상황이든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번 경주의 주포인트 기대 마필이 출주합니다. 자신있게 한번 배팅 들어갑니다. 이번 주 2경주를 금일경마의 첫 번째 승부처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3경주 들어갈게요. 1200m 국내산 5군의 경주입니다. 5번마 선스팟이 데뷔전부터 승부가 됐어요. 데뷔전 모습 보면 엄청 뜁니다. 근데 이 5번마 선스팟은 저는 많이 뛸 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지세가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리가 좀, 그러니까 지세가 낮다는 말은 전문 표현이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가장 딱 드러나는 건 뭐냐면 다리가 짧아요. 다리가 짧습니다. 다리가 짧은 마필들이 대체적으로 주폭이 찢어지진 못하죠. 약간의 발발이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데뷔전부터 외곽에서 그 정도의 경주력을 보였던 것은 지세는 짧은데 이 발을 굉장히 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단거리에 굉장히 적합한 주법을 가지고 있다. 근데 결국은 거리가 늘거나 상대가 강해지거나 페이스가 강해지면 과연 어떤 식의 전개를 보일 것인가. 뭐 이번에 무조건 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기대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반면에 2번마 보라존이 좋아요. 이 보면은요, 그 10조 정호익 조교사, 20조 배대선 조교사.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 전체 54개 마방 중에서는 가장 관리를 잘하고 있는 조교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요, 마방의 관리를 잘한다는 얘기는요, 똥말을 훈련시켜서 뭐 때려먹고 이런 조교사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마필들의 수준의 컨디션을 계속해서 맞춰놓고 있는, 그러니까 마방의 그런 운영 능력 자체에 기복이 없는 그런 그 조교사들이 잘하는 조교사들이거든요. 보면은 10조나 20조 마필들은요, 조건에 따라서 승부가 되는 거지 뭐 조교가 갑자기 세졌다거나 뭐 이런
어떤 이런 작전마의 냄새 마필들은 없어요. 그냥 마필의 능력은 그대로 본 상태에서 어떤 조건을 보고 되냐 안 되냐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보라존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행보, 그리고 승군 이후에 보였던 그런 아쉬움, 그리고 가능성,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이번에 2번마 보라존 결코 약하게 볼 수 없다라는 측면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6번마 한라스타도 직전 경주 걸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부중 빼주고 나니까 아주 걸음이 쫙 찢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승군전이긴 한데 말은 참 좋다. 참 좋다. 기본적으로 인기마들이 굉장히 단단한 경주입니다. 2번마 보라존, 3번마 완벽고, 5번마 선스팟, 6번마 한라스타. 자, 이 네 마필들이 정체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말이 좋아지고 있는, 흐름을 타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결국 뭐 큰 배당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결국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3번마 완벽고, 5번마 선스팟, 6번마 한라스타, 이 마필들이 전부 승군자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기왕이면 승근 이후에 차곡차곡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고, 더구나 1200이라는 거리를 두 번의 레이스를 치르면서 충분히 적응이 됐다라는 판단 속에 들어가는 2번마 보라존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런 건 있죠. 보라존이 누구랑 조교를 했냐 하면은 지금 자료가 여기 있네요. 보라존이 오경주의 해리온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해리온은 무조건 가는 게 맞아요. 해리온은 이번에 막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보라존도 그에 못지않기 때문에 저는 둘 다 뭐 마방에서 아낄 필요 없다. 다 때리는 거다. 물론 보라존이 조금 약할 수는 있죠. 해리온은 가는 거니까. 그 점에서 조금 고민스럽긴 한데 보라존 현장만 문제 없으면 뭐 저는 그대로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들어갑니다. 1200m 혼합 4군의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가 두 번째 승부처고요. 제가 한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가들마다 선호하는 그런 유형의 마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마필들이 전투력 있는 말들이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만하고 뭐 혈통이 막 어마무시하고 막 2억짜리 이런 말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혈통이라든가 뭐 생김 이런 걸 떠나서 실제적으로 투입이 됐을 때, 레이스를 치렀을 때 그 전투력 있는 말들이 있거든요. 붙으면 막 앉으려는 그런 놈들. 걸으면 뭐 조구 때문에 별거 아닌데 실전 나와서 붙어놓으면 막 눈에 안 띄는 말들. 그런 말들을 전 세다고 봐요. 그런 말들이 전투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실질적으로 배당도 굉장히 잘 주고요. 거기에 딱 적합한 마필이 이번에 딱 출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제 4경주를 두 번째 승부처, 전반부지만 조금 타이밍을 더 빨리, 2경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빨리 승부를 가져갑니다. 전투력 하나만큼 1등. 때리면 때리는 대로 반응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맘먹고 한번 저는 때려 넣겠다. 개인적으로는 이 썬크래프트가 잘리면 돈은 무조건 되는데, 그쵸? 왜냐면 이게 아마 최고 인기마잖아요. 요게 잘리면 그야말로 한따거리인데, 잘리느냐 이제 그것만 고민하는 건데, 결국은 지난번에요 우승을 차지했던 골드피버부터 5차가 차지한 정상대호까지 총 마신차가 1마신밖에 안 났어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번 경주 출조하는 마필들이 전력이 완성이 아니라 완성으로 가고 있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마필들이 출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해서 조금 더 욕심을 좀 내고 간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들어갑니다. 1000m 국내산 5군의 경주고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해리온이 나오죠. 해리온은 이거는 뭐 그냥 온 것 같아요. 조교 때 보니까 이거 지난번에 졌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복귀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싸우고 진 거예요. 말은 오히려 강인애가 지난번에 말 보고 정말 제가 실망을 했단 말인데,
강인해가 좀 불안한 거 아닌가. 강인해가. 이거는 말이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솔직히 좀 별거 없더라고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별거 없더라고요. 말이 전투력이 없어. 그리고 준철이 요새 말 타는 거 보면 준철이가 인쪽에서 그런데요. 이게 그 기자 뭐 가면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추달. 자기가 자기 입으로 취입의 달인이래요. 달인.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요즘에 준철이 말 타는 거 보면 모든 말을 지금 취입으로 타요. 자긴 좋겠죠. 짜릿해서. 보는 사람은 복창 터집니다. 이거. 강인해 보세요. 지난번 어떻게 탔는지.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일단 해리오는 대가리입니다. 확실히 대가리입니다. 원래 강인의 준철이 탔으면 무조건 빼는 건데 저는 솔직히 입상률에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성렬이가 편해요. 결대로 타잖아요. 질 때 지더라도. 일단은 해리오는 그냥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6경주 들어갑니다. 단거리에요. 1200m 국내산 4군의 경주입니다. 결국 2번마 초원길과 3번마 골드마운틴이 줄을 쓰느냐, 줄서는 막권으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자 이거 좀 고민하는 경주인데 저는 초원길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지난번까지는 이제 조시발, 선행발 이런 걸로 때렸는데 이게 지금 골드마운틴이 나오거든요. 물론 초원길이 빨라요. 근데 초원길은 기본적으로 타점이 높고 압박이 세면 맥 못 춥니다. 그러면 이번에 골드마운틴이 그냥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초원길하고 로얄스타 5.1배 이건 단통이다. 저는 솔직히요 시원하게 끝날 줄 알았어. 두 마리가 정말 정말 땡땡 굳어 끝날 줄 알았거든요. 마지막에 초원길 마지막에 퍼퍼 하는데 와 막 응원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막 앞에서 막 억지로 버티더라고요. 물론 골드마운틴도 지난번에 편성을 따랐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더구나 이번에 56. 근데 지난번에 골드마운틴이 뛰었던 그 편성하고 초원길이 뛰었던 편성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골드마운틴은 인정한다. 하지만 초원길은 고민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6경주, 이번 경주는 때려맞건과 날려맞건이 분명히 있다 이 말씀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3군의 경주입니다. 일단 뭐 눈에 들어오는 마필은 6번마 선스트롱 기수 교체죠. 4번마 센스카이 1700m 그냥 완사이드하게 끌어내면서 버틴 마필이라 약하게 볼 수 없죠. 기본적으로 센스카이라는 마필이 가지고 있는 전개와 움직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9번마 캡틴 노드 지난번에 뽕 뽑았어요. 요건 뽕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외곽 게이트 직전처럼 내선에 줄타는 경주 아니거든요. 조금 고민스럽죠. 여기서 하나 제가 배당만 던지죠. 2번마 키핑 트로피. 요거 3월 14일 경주 때 제가 요거 놓고 대구남 단통 게임 들어갔습니다. 단통 게임. 그리고 지난번에 1700에 나왔을 때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내용은 없고서고요. 이번에 2번마 키핑 트로피 한 번만 더 물게요. 이게 지금 거리를 줄였단 말입니다. 약간의 이마필도 약점은 있어요. 약간의 중심을 좀 뒤로 뛰는, 중심을 뒤쪽에 하자 놓고, 그리고 중간에 힘을 쓰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또 기대는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과연 이 빠른 페이스에서 어느 정도까지 콜을 들이대느냐 고민스럽죠. 근데 그런 거예요. 센스카이와 선스트롱과 캡틴 노드의 무난한 막건을 그대로 조합하기에는 어딘가 손이 안 간다, 덜 간다. 그렇게 되면 이번 경주는 한번 툭 쳐보죠. 바로 최근 두 번의 레이스 조교는 계속해서 좀 상승률을 갖고 있거든요. 결국 이마필이 입상은요 자력으로 선두권을 잡는 게 아니죠. 자력이 아니에요. 결코 자력이 아닙니다. 자력으로 선두권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
선두권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부지리가 되는 건데 저는 이번에 어부지리 노리겠습니다. 바로 2번마 키핑 트로피를 어부지리로 한번 마음먹고 한번 들어가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경주는 운이 많이 따라줘야 돼요. 제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거대로 솔직히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키핑 트로피 놓고 아주 두둑하게 한번 잡았으면 하는 바람 실어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700m 2등급의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나는 이번 경주를 정말 쉽게 본다, 어렵게 보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굳이 배팅을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 개인적인 배팅의 관점, 내가 보는 어떤 스타일 이런 거 싹 다 무시하고 그래, 이번에 한번 장석이 한번 믿고 가자. 장석이 한번 믿고 가자. 눈 딱 감고 그래, 네가 불러주는 마권 내가 그대로 한번 사볼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먹고 얹히든 배탈 나서 병원 가든 약을 처먹든 이거는 한번 네가 한번 불러주는 마권대로 한번 그대로 한번 사볼게 라고 하시는 분들과 함께 가는 경주입니다. 그런 분들만. 끝나고 나서 그렇지, 네가 그렇지 이렇게 될지, 그치 양석이 한 방에 있지, 그거는요 뚜껑 까봐야 돼요. 뚜껑 까봐야 됩니다. 저는 뚜껑 한번 깔게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뚜껑 한번 깝니다. 이번 주 8경주 메인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똥이 되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건 머리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한번 밀어붙일게요. 이번 주 8경주 메인 승부 A급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메인으로 한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제대로 한번 붙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 들어갑니다. 특선배 대상 경주예요. 자, 부산 서울 같이 붙었습니다. 7번마 마이데이는 와, 한마디로 거침이 없네요. 거침이 없습니다. 일단 부산에서 올라온 마필들 중에서는 4번마 미즈마고가 그나마 우위에 있고 9번마 해바, 10번마 유역블루, 약간은 이번에 출주하는 부산 마필들이 약간은 좀 기세가 꺾여있는 마필들이 출주를 해서 뭘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자, 7번마 마이데이, 결국 플라이 토킨이 레이스는 끌겠지만 아직까지도 플라이 토킨은 간 거 아닌가? 솔직히 저는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다는 얘기는 맛이 같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플라이 토킨이 이끈다 그러면 레이스는 빨라집니다. 저는 버티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플라이 토킨 뒤에 누가 있냐, 그런 의미로 봐서 저는 10번마 유역블루가 굉장히 재밌는 거 아닌가. 눈으로 보는 거는 뭐 천년 동안이라든가 마이데이, 근데 대체 뚜껑 까면은 부산마들이 이기잖아요. 부산마 중에서 여기서 누가 사이즈가 제일 세냐, 사이즈를 보는 게 아니라 저는 편성으로 보는 겁니다. 전개를 보는 거예요. 유역블루 최근에 중장거리에서 꺾이고 있지만요, 적정거리라면 저는 무조건 해볼 만한 미즈마고 좋죠. 근데 이게 과중에 시달렸단 말이 아니거든요. 반면에 유역블루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물론 유역블루도 과중에 시달렸단 말은 아니에요. 근데 코너가 한 번밖에 없고 레이스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 경주가 마련 경주다 보니까 57이라는 동일 부중을 달고 나온 점, 이 점에 강점을 한번 찍고 외곽의 10번마 유역블루를 한번 한 번쯤 한번 주목하자, 이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2000m 1등급의 경주예요. 9대의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저는 이 레이스가 한방 경주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좀 하거든요. 일단 1000만은요
전개예요. 전개입니다. 어차피 2번마 스트롱로드, 4번마 베스트런, 외곽의 8번마 리트시스도 52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앞에서 쬐고 흔들거든요. 9번마 통계에서도 17초에서 두마필 동반 출주했는데 이것도 아마 최근의 행보를 봤을 때는 앞에서 세게 흔들어 댈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00m의 특성상 이거는 천마가 올 수밖에 없는 편성. 천마가 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구나 최근에 박으론이가 1군 돈 되는 경주 실수 잘 안 하잖아요. 말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1번마 천마가 액면이다, 셀액면이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한 6월의 첫 주 경마 마무리가 됩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많으면 배팅이 안 돼요. 뭐 메리스다 뭐다 해서 지금 뭐, 그리고 사실 메르스 때문에 묻혀있는 뉴스들도 엄청 많거든요. 지금 나라판이 개판이야 지금 완전히 지금 뭐. 근데 그건 나라 꼴이고 우리는 그냥 우리 일만 하죠. 경마의 본질이 뭐예요? 돈 따는 거잖아요. 돈만 따면 돼요. 돈만 따면 됩니다. 자, 이번 주 돈 따죠. 돈 먹죠. 돈 좀 먹고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죠. 일요일 음악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